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6월 21일 장 마감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를 먼저 보고 가기 전에 하나를 더 보면, 보시면 미 증시, 우리 증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온 오늘인데, 그런 배경에는 미 증시의 하락에 충격파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로 이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부각이, 배경에 깔려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날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미 증시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연은 총재가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이 인물이 이제 비둘기파, 소위 이제 약간 양적 완화를 옹호하는 그런 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비둘기파의 인물인데, 매파적인, 좀 긴축을 좀 많이 하자, 그런 쪽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매파인데, 그러한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시장이 출렁이고, 또 덩달아 이제 선물 옵션 만기까지 겹쳤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영향들이 아시아에서 지금 오늘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게 여는 총재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은행들이, 그러니까 집합체예요. 연방준비제도 안에는 이제 연방은행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고, 각 이제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총재들이 있는 건데, 그런 총재들의 각종 연설 일정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잡혀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그런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미 증시를 흔드는데 상당히 공헌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오늘 아시아 증시 보면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네요. 이렇게 진행됐고, 이렇게 빠졌으니까 제대로 움직인 종목 없겠죠. 다 하락이 나왔고, 니케이 225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시장 전체에서 봤어도 상한가 종목이 하나도 없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살짝 이렇게 쳐 올리긴 했다가 밀렸다가 여기는 점심시간이고, 그 다음에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살짝 끌어올리면서 플러스로 마감은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계속적으로 마이너스적 흐름이 많이 나왔다가 플러스로 마감을 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항공우주라든지 자동차 부품 쪽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도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이 연출됐던 하루였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를 넘어와서 보면, 우리 증시 개인이 이제 거의 2주 약간 반올림해서 2주 정도의 순매수를 한 하루였고, 그에 따라 그만큼 순매수를 했으면 파른 쪽도 있겠죠. 외국인과 기관이 아침부터 굉장히 많이 매도를 친 하루였다. 특히 금융투자 6천억 넘게 오늘 매도가 나왔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으며, 코스닥의 장중에는 굉장히 하락 종목수가 1000개가 넘어가긴 했는데, 그 1000개 미만으로는 좀 맞춰놓고 끝나긴 했어요. 하여튼, 그리고 코스피도 굉장히 하락 종목수가 많았던 하루였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환율도 좀 보겠습니다. 환율 보면은 현재, 약간 이렇게 쳤다가 좀 빠지는 흐름인데, 지금 여기서 더 가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매도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특히 이제 그 외국인 중에 이제 아무래도 환율이라는 게 오르면 결국에 이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 떨어진다는 거고, 수출업체에는 좋긴 좋아요. 근데 환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게 올라가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데, 그거는 약간 좀 시간축이 큰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글로벌적인 단기 자금,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단기 자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단기 자금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환율이 움직이면 투자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더 매도를 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되고, 오히려 어쨌든 환율이 떨어지면 매도가 줄어들거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실제로 이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외국인이 매도가 적고 매수도 들어왔던 흐름이 있었었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환율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또 증시 전체로 봤을 때는 결국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움직였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과 그 외 예전에 코로나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좀 움직였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여러 종목이 또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최재형 관련주라고 해서 여러 종목이 묶이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움직였던 종목이 그 외 새로운 종목들도 나타나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하루였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 시장 전체 테마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업종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제대로 된 움직임이 좀 나온 부분, 아무래도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부각되다 보니까 의약품 쪽으로 그나마 정말 오전에는 뭐 제대로 자금이 흘러가는 부분이 별로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나마 의약품 쪽으로는 좀 자금이 메이저의 자금이 좀 유입되면서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가, 그리고 시장에 아랫꼬리를 다는데 역할을 또 하는 부분도 있었던 하루였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 정도로 오늘 뭐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차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면, 일단 차트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1% 넘게 하락을 했지만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22이동평에서 지지하는 모양새로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고, 지금 여기서 이제 굉장히 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연은 총재들의 연설들이 일정이 많이 있는 한 주다라고 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변동성이 발생할 것을 생각을 해봐야겠고, 여기를 이제 내일 조금 뭐 양봉이 나오더라도 수요일날 또 빠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큰 흐름을 좀 보면, 지금 일단 뭐 가격이 뭐 다시 좀 살리는 것 같다가 지난달에 좀 살리는 것 같다가 다시 조금 꺾이려고 하는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일단 양봉 계속 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지금 5월 이동평균선도 좀 가격이 꺾여 나갔고, 지금 특히나 이번 달 양봉의 이 시가 내지 뭐 저가, 뭐 더 깊이 잡은 요 캔들의 고가 라인이 깨져나가면은 3000포인트까지는 좀 쉽게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조금은 체크를 하고 염두는 해놓고 생각은 하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그냥 좀 쉬어가는 음봉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특히나 1000포인트 위에서 종가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비록 위로 올라가진 못했지만, 오늘 뭐 장중에 금요일 종가보다 위로 간 적은 없긴 했지만 그냥 깔끔하게 음봉 계속 떨어지고 살짝 꼬리 다르는 흐름이긴 하지만, 그렇게 패턴적으로는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한 번 더 양봉 치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특히나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코스닥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인해서 지수가 끌어당겨지는,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에서 코스닥의 시총을 차지하는 부분이 시총에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전체를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으며,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과 설명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신 장중에 시황 관련 코멘트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